시작할게요.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이거 두 문제 올렸는데 갑자기 주제가 또 바뀌어가지고 코드게이트 문제를 찾아봤어요. 근데 코드게이트가 좀 풀기 어려운 게 폰어블 쪽이 많더라고요. 폰어블이랑 리버싱 쪽은 제가 잘 못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패킷 분석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 코드게이트 2018 미로라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파일을 받고 나서 압축을 풀어보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잘 되나 모르겠네. 클라이언트.py 그리고 mirror.pcap이란 파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확인해 보시면 일단 pcap 말고 파이썬 소스 코드 파일은 안에서 뭐 커넥팅 윗 서버 하면서 여기 코드 게이트 문제 서버에다가 연결을 시도하고 udrl이라는 어떤 값을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는데 지금은 서버가 죽어 있어서 안 보이는데 서버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인풋 값을 넣으면은 서버 측에서 미로 모양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저 미로를 찾아가는 것인데 일단 또 패킷을 또 한번 보시면 자, 패킷은 뭐 한 70개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은 443으로 뭐 아마 웹인가 봐요. 웹에 통신을 하는데 TLS로 통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암호화된 패킷이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호화해서 어떤 복호화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복호화를 해서 우리가 이 파이썬 소스 코드 보시면 여기에 U랑 이게 좀 안 예쁘게 잘리는데 어쨌든 여기에 U랑 여기에 L 두 부분은 소스 코드가 뒤에 뭐 샌드하는 값들이 없어요. 나머지 두 개는 값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 소스 코드가 클라이언트로서 어떤 통신을 할 때 패킷이 아마도 저 pk 파일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U와 L 빈 두 곳에 있는 샌드 값을 알아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샌드 값을 알아내서 미로를 풀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값을 알아내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 TLS 패킷을 어떻게 복구할까? 저도 요거 문제 풀면서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일단 TLS에서 보시면 처음에 클라이언트 헬로, 그 다음에 서버 헬로 할 때, 여기 서버 헬로 하는 과정에서 안에 보시면은 인증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인증서가 들어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저기 안쪽 깊숙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이렇게 봤을 때 SSL 계층에서 두 번째 서티피케이트 들어가서 안에 다시 서티피케이트 754바이트 아래 다시 여기에 서티피케이트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이 인증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클릭해서 클릭이 안 되지? 여기서 안 되나? 여기서 그래서 우클릭해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클릭해서 익스포트 패킷 바이츠에서 내보내기를 해서 인증서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 추출할 때는 확장자를 DER 또는 뭐 CER로 주면 되는데, 이렇게 확장자를 줘서 직접 추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네트워크 패킷을 보는 분석 툴인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도구도 있죠.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파일즈 가보면 이렇게 서티피케이트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추출하고 나서 이 SSL 인증서에 대해서 형식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칼리 리눅스에서 오픈 SSL을 이용해서 추출한 인증서를 넣었어요. 넣고 나서 이렇게 형식을 보게 되면은 안에 어떻게 생긴지 인증서의 이제 형태를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인증서 형태를 분석했을 때 제가 이거는 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서 이거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개인 키의 길이가 뭐 1200, 아니 1025만큼의 길이면은 뭐 소인수 분해를 직접 시도할 수 있다라고, 공개 키인 것 같은데 개인 키가 아니라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라이터 보고 풀었는데 이 부분은 좀 맥락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RSA 통신할 때 이게 뭐 개인 공개 키가 원래 퍼블릭 키죠. 퍼블릭 키가 1025 비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025 아니면 뭐 2048 사용한다는데 왜 여기에서는 크랙이 되는지 이거를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요거는 뭐 알고 계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항목에서 보면 모듈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비트열이 있죠. 바이트열이 있죠. 이 모듈러스 항목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출했던 인증서에서 모듈러스 항목을 보시면 여기 있는 바이트열을 복사를 해내야 돼요. 이건 또한 와이어샤크 안에서도 보이는데, 사실 와이어샤크에서 보이긴 하는데 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칼리에서 여기서 모듈러스 찾아 들어가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우클릭해서 복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칼리에서 추출한 모듈러스 가지고 정규 표현식을 써서 모듈러스 항목을 빼냈어요. 빼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예요? 취약점인 WP2라서 이거는 크랙인데, 이거는 KRHT 취약점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개 키를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해냈고, 공개 키와 여기 있는 모듈러스 연산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공개 키를 인수분해할 때도 뭐 이준성 또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여기 풀었던 사람의 GitHub 라이터의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음? 소스 코드를 보시면 여기에 find 안에 int 안에 여기 있는 값 있죠? 여기에 모듈러 아까 추출했던 문자열입니다. 이것만 바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넣고 파이썬을 실행을 시켜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을 실행해서 여기 있는 퍼르 퍼매츠라는 걸 돌리게 되면 이렇게 P랑 Q에 우리 소인수분해 하는 거 있죠? 소인수분해 하는 두 가지 이제 소수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소수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수를 만들잖아요. 여기 있는 게 뭐 아마 소수인가 봐요. 그래서 두 개를 P랑 Q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랑 Q를 구했으면 RSA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또 사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개인 키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돌려서 여기에 파이썬 해서 여기 있는 이게 한 줄입니다. 요거를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O 해서 프라이빗 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인 키를 추출을 했고요.
개인 키를 추출을 했으면 이건 개인 키이기 때문에 와이어샤크에 다시 입력을 해서 복호화를 다시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에 다시 넣는데 TLS에서 우클릭을 한 후에 프로토콜 프리퍼런스 안에서 RSA 키 리스트 들어가시면 여기에 내가 값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IP, 서버 IP, 포트는 443, SSL, 키 파일은 추출했던 private key.pem 파일을 넣고요. 넣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이게 복화가 저는 자동으로 이게 화면이 딱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라이트업이나 다른 사람 걸 봤을 때는 자동으로 바뀌는데 왜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팔로우 가면은 원래 여기에 SSL 스트림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호화한 후에는 SSL 스트림이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된 SSL 스트림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미로를 풀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input 리스트에 UDRL 이라는 네 가지 값이 있었는데 우리가 두 개밖에 알 수가 없었으니까 나머지 입력했던 그 패킷 흔적을 봐줘야 됩니다. 나머지 흔적을 보시면 아까 전에 원래 파이썬 소스 코드 창이 많으니까 복잡하네요. 원래 파이썬 소스 코드가 아이, 파이썬 소스 코드에 빈칸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 채워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U랑 L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빈칸을 채워주게 되면은 되겠죠. 여기에 64로 시작하는 값, 34로 시작하는 값이 원래 들어가 있던 거니까 34, 64 요거 두 가지 인풋키 값 빼고 나머지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 보면 27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9D로 시작하는 걸 이 두 가지를 파이썬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여기에 넣고 나서 서버 측에 다시 요청을 하시면 문제가 풀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서버 측에 다시 요청을 하면은 플래그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서버는 닫혔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하셔도 아마 지금 그대로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게 이제 TLS 파일을 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였고 제가 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어떤 TLS 파일일 경우에는 이제 크랙이 되고 어떤 거는 이제 크랙이 안 되는 것인지 이거를 좀 이해가 안 가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크랙이 가능한 것인지 또 궁금한데 여기는 아는 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